왼쪽의 심장은 고통스러워하며 도움을 청하며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심장은 정확히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통제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해당 심장의 주인이 대처법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매년 8만 5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심장마비를 겪으며 절반 이상이 첫 증상을 경고신호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통계는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어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심장이 이미 산소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징후는 종종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시니어들이 이러한 신호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기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시급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증상 심장마비와 인지되지 않은 심장마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지만 시니어들은 이를 피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구에서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논의된 대처 방법을 배운 시니어들은 더 빠르게 반응했고 합병증을 줄였으며 치료가 지연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5초 비결은 너무나 중요해서 일본의 최고령 의사조차 노화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을 정도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결합하여 여러분이 강하고 침착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즉각적인 대처법과 시니어인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매 순간이 중요할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인식이 어떻게 신체를 보호하는지를 거의 1세기 동안 연구해온 일본의 최고령 의사가 저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박사님, 이번 에피소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심장마비가 예고 없이 닥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위험을 몇 분 더 일찍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즉시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미국 의학협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의 연구는 가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행동하는 시니어들이 훨씬 더 나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0분 이내에 반응한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을 상당수 피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만 갖는다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모두에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심장마비를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1분을 달아주시고 경험이 없다면 2불을 달아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큰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니어들이 심장마비에서 생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5초 비결은 무엇입니까? 5초 비결을 설명하기 전에 심장마비가 시니어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신체 내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관상동맥이 조여지거나 막히는 순간 심장은 매 박동마다 산소를 잃기 시작합니다. 신체는 이 저하를 즉시 감지하고 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심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대처가 안정과 붕괴 사이의 차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이미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미묘한 느낌을 받은 시니어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느낌은 종종 동맥을 통해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플라크의 작은 파열에서 비롯됩니다. 신체는 급히 이를 봉합하려 하지만
그 봉합 과정이 혈관을 더욱 좁히고 심장으로 가는 산소를 감소시킵니다. 심장이 그 감소를 감지하면 더 세게 펌프질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이미 힘들어하는 근육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연쇄 반응은 빠르게 진행되며 특히 시니어가 혼자 있고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이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으로의 전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무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체가 소리치기 시작하기 전에 경고를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그 초기 속삭임이 어떤 느낌인지 배운다면 심장이 여전히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정말 멈추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니어들이 처음에는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았던 초기 감각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고통받기 시작할 때 그 초기 내부 신호가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긴급해지기 전 그 첫 순간에 신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존, 초기 신호는 종종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시니어들이 방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심장은 통증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발전하기 전에도 산소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니어들이 이러한 초기 변화를 들을 줄 알게 되면 이기가 지배하기 전에 행동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많은 시니어들이 이러한 순간을 이상한 묵직함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으로 묘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을 때조차도 그들의 몸이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경고는 종종 미묘한 압박감, 갑작스러운 피로감의 파도 또는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짧은 숨가쁨으로 나타납니다. 심장은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줄어든 산소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감각은 상황이 너무 빨리 진행되기 전에 신체가 관심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시니어들이 깨닫는 것보다 이 초기 순간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존, 시니어들이 통증을 기다리는 대신 이러한 속삭임에 반응할 때 그들은 자기 구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유일한 창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때 그 창은 더욱 보호적이 됩니다. 그들이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심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들이 시니어들이 혼자 있을 때 그 첫 무서운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니어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것을 설명하면 5초 비결이 훨씬 더 이해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도구는 함께 고통받는 심장이 버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일련의 단계는 무엇이며 그것이 시니어를 그 첫 긴급한 순간들을 어떻게 안내합니까? 저는 이 일련의 단계를 A, B, C, D, F 생존 방법, 서바이벌 메서드이라고 부릅니다. A, B, C, D, F.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 이 순서는 시니어들이 패닉 상태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 A, 아스피린, 에스퍼린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복용량을 씹어 먹으면 혈류로 빠르게 들어가 손상된 동맥 주위에 혈전이 생기려는 혈소판을 줄입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이 없다면요? 시니어에게 아스피린이 없다면 물에 카이엔 소량, 카이엔 믹스트인 오터를 섞은 것이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혈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체품은 아니지만 절박한 순간에는 심장에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맥이 힘들어하는 동안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를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거의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다음 단계는 호흡, 브리딩입니다. 왜냐하면 얕은 호흡은 위기 상황에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느리고 안정적인 호흡은 산소를 계속 이동시키고 가슴을 더욱 조이는 공포의 소용돌이를 신체가 피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침착, 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막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출을 줄여 심장을 보호합니다. 저는 시니어들이 가슴이 조여올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고 항상 말하는 것을 듣지만 박사님의 설명은 그 목표를 더 달성 가능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우리는 뒤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먹지 마십시오, don't eat. 마시지 마십시오, don't drink. 그리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don't drive. 먹거나 마시는 것은 응급치료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장마비 중에 운전하는 것은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시니어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누군가 스스로 운전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했는지 깨닫는 것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가 별표 응급 서비스, 이머전시 서비스, 별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글자인 응급 서비스에 도달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는 치료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원, 디스패처, 이 시니어의 첫 번째 의료 파트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도 급성 심장 연구 그룹, 토키오 맨너팔러턴 어큐트 카어디액 리서치 그룹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 3분 이내에 응급 서비스에 전화한 시니어들이 더 오래 기다린 사람들에 비해 생존율이 거의 2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더 빨리 도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신원들이 도움이 오는 동안 그들을 안정시키는 단계를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들은 전화상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박사님,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전화 자체가 구급대원 한 명이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 후 다음 순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은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즉시 문을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정말 말이 됩니다. 네, 구급대원들은 잠긴 문을 뚫는 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그 낭비된 시간은 심장 근육을 살리는 것과 영원히 잃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죽어갈 때 그 추가적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일본과 미국의 응급 의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불을 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치가 구조대원들이 집을 즉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집 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하는 구급대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문에 도착하고 몇 초가 흘러갈 때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존. 그리고 통신원과 전화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당황하거나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건 후 끊습니다. 그러나 통신원들은 몸과 마음을 모두 안정시키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통해 호흡 리듬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들은 산소 손실을 시사하는 톤의 변화를 듣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자세, 우리가 곧 공개할 5초 비결에서 논의할 로 시니어들을 안내합니다. 일본 통신원의 원칙에 대해 뭔가 기억납니다. 네, 일본에서 통신원들은 이시마에 메이노 ISI,
즉 별표한 호흡 앞서서 별표라는 원칙을 배웁니다. 이것은 환자의 다음 순간을 예상하고 이기가 심화되기 전에 부드럽게 그들을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의료팀이 인계받을 때까지 시니어들을 살려두는 방식입니다. 그 문구가 통신원의 전체 목적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니어에게 시간의 한 호흡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전부입니다. 시니어가 연결을 유지할 때 통신원은 패닉이 상승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지 않도록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시니어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순환 스트레스를 시사하는 말의 멈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간과할 미묘한 징후이지만 훈련된 귀는 그것들을 즉시 인식합니다. 전화 통화는 다리로 변하여 시니어를 안정되게 붙잡아줍니다. 그 사이 훈련된 손들이 밤을 뚫고 달려오며 그 통화의 모든 지시는 그들의 심장에 몇 번의 귀한 박동을 더 벌어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들으니 전체 과정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F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별표 친구 또는 이웃, 프렌드 오어 네이버, 별표를 의미합니다. 혼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응급 서비스가 이미 오고 있는 중이더라도 근처의 사람이 문을 열어주거나 구조대원을 안내하거나 단순히 무서운 순간에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연결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순간에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데 얼마나 많은 중점을 두시는지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이 전체 A, B, C, D, F 순서를 이해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있을 때도 그것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가 심장이 인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체가 가장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시기에 안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이 완료되면 심장은 훨씬 더 안정되도록 돕는 5초 비결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이제 훨씬 더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술이 심장에 가해지는 즉각적인 부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니어라도 압도감을 느낄 때조차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그것은 신체를 산소가 더 효과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치로 되돌려 놓으며 단 몇 초 만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의 시니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니어는 등을 대고 또는 안정된 표면에 스스로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신체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장의 작업 부하가 줄어듭니다. 신체가 더 이상 서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호흡이 더 침착해집니다. 그렇게 무서운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안정감을 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지지되면 무릎을 약간 구부리거나 베개 위에 올려놓으면 횡격막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폐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산소가 덜 힘들이고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산소가 더 쉽게 움직일 때 심장은 종종 시니어들을 압도하는 그 천몇 분 동안의 필사적인 박동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신체가 일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다음 부분은 어깨를 안정시켜 가슴이 긴장 없이 팽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긴장의 완화조차도 시니어들이 목 쪽으로 올라오는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부드러워지면 심장 박동이 약간 더 안정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니어가 이미 순서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조정은 5초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5초 비결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빠른 것이 전체 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손을 복부에 올려놓아 호흡이 가슴 높은 곳에 갇히지 않고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배치는 강요하지 않고 더 깊은 호흡을 장려합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미주신경이 심장을 진정시키기 시작하고 심장은 이러한 종류의 부드러운 지원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그리고 패닉이 고조될 때조차 시니어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이 그 천여 초 동안 여전히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때 두려움은 종종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누그러집니다. 그 명료함이 그들이 이전에 공유한 생명을 구하는 단계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전체 기술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을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니어들이 그 순간과 싸우는 것을 멈추자마자 그들의 신체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에 놀라워합니다. 누군가 혼자 있을 때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생명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안심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준비가 기술 자체만큼이나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이 단계를 이해하는 시니어들은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결과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너무 압도적일 수 있을 때 시니어에게 준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준비는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니어들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작은 방식으로라도 반응하는 방법을 알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준비성은 두려움을 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종종 심장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서 얼어붙는다고 말하는 너무 많은 시니어들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그들이 간단한 단계를 배울 때 그들의 몸과의 관계 전체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유한 호흡이나 자세를 시니어가 연습할 때마다 자신감이 커집니다. 이러한 작은 예행 연습은 신경계의 무서운 순간에도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몸이 패턴을 기억할 때 마음은 덜 망설이고 그것을 따릅니다. 이것이 위기 전의 간단한 반복이 그렇게 깊은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마치 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 스스로를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니어들이 일상생활로 가져가는 일종의 내적 안정성을 만듭니다. 준비는 응급 상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한참 전에 그들이 걷고, 숨쉬고, 선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 안정성은 불안을 완화하고 시니어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증상이 심각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조기에 행동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이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무리하기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모든 시니어들이 오늘 밤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능력 있다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선택한 영상입니다. 9.